썰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고, 이혼한 지는 2년 조금 넘었네요. 얼마 전 변호사를 통해 전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겸사겸사 사연거리로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때 아득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전 남편 때문이었죠. 그는 우리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고 그 인간은 마땅한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럼 2년 전 저의 신선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와 뜻이 달라 가업을 잇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러다 얼추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무렵 부모님의 권유로 몇 차례 선을 봤습니다. 그중에서 아빠와 비슷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인연을 이어갔어요. 비록 선자리에서 만났지만 이끌림에 서로 호감을 키워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혼생활한 지 반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은 아빠의 사업체와 병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 회사랑 병합한다고? 아빠랑 이야기가 된 거야? 장인어른과 상의했어. 지금은 계약서 검토 중이야. 갑자기 왜 병합하는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의 사업체를 꾸려가고 싶다며.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나보다는 장인어른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 거기다 장인어른 사업체에 비하면 내 사업 수준은 약소하잖아. 무슨 자기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래서 아빠 회사랑 병합한다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나도 장인어른처럼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그렇지. 자기 이미 성공했잖아. 이 나이에 그 정도 사업 꾸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가? 이상하게 난 만족을 못하겠어. 더 나아가고 싶고 하루빨리 높이 올라가고 싶어. 그래서 장인어른 도움이 필요한 거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한 거지? 그럼 다음 주에 병합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회사 키워내 갈 거야. 5년 안에 더 큰 회사로 만드는 게 내 목표야. 현재는 사업하고 있고 결혼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없다고 여겼거든? 그런데 나도 모르는 허기짐이 있었나 봐. 자기, 내가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알지? 일찍 부모님 잃고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했잖아. 물론 그러기까지 피나는 노력과 고생이 있었지만 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 날 채찍질해. 그래서 병합 추진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사업 이을 사람도 필요하잖아. 그때 가서 손발 맞추느니 미리 준비하는 게 장인어른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고 겸사겸사 더 갖춰진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어. 자기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 나야 뭐 내조하면서 응원할 뿐이지. 하나뿐인 사위니까 아빠가 애정 갖고 도와주실 거야. 다만 일에 관련해서는 공가서 확실한 분인 거 알지? 병합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과 아빠가 손을 잡는 게 썩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제조하는 건 다르지만 맥락은 비슷한 일이라 병합하면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말대로 두 회사는 병합했어요. 아빠가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서 했고 남편은 그런 아빠를 도우며 사업 개발과 기술 영업을 책임졌습니다. 본인 스스로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 남편은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야, 나왔어. 또 술이야? 오늘은 술 조금만 마시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래. 거래처 사람들하고 미팅 겸 마시는 건데 분위기 맞춰야지. 내가 각 잡고 있으면 계약 성사되겠어? 그건 그런데 걱정되니까 그렇지. 회사에서 만든 기술력과 제품을 다른 거래처와 연결하기 위해 남편은 미팅 겸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주말에는 골프 모임 등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빠와 남편 회사의 제품이 있어야 하는 거래처는 접대를 빌미로 아빠와 남편에게
식사와 술자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그런 걸 딱 질색하시는 분이라 계약 관련된 사항은 모두 남편에게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구한 날 밖으로 돌며 술 마시고 잦은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의 연장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 모양이니 점점 남편의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솔직히 신혼기간인데 남편 얼굴 보기 힘든 건 둘째치고 어쩌다 본 모습도 술 취해서 골아떨어지는 거 보니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와 통화하면서 불만을 토해냈더니 다음날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다. 통화 괜찮니? 네, 아빠.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네 엄마한테 들었어. 요즘 박서방이 많이 바빠서 속상하다고 했다며? 당연하죠. 솔직히 회사에 우리 남편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참에 말이 나와서 그런데 회사 일 좀 줄이면 안 돼요? 허구한 날 미팅이다 모임이다 얼굴 보기 힘들 정도예요. 술도 자주 마시고. 최근에 미팅한다고 술 마시고 들어왔니? 네, 엊그저께 미팅건이 있어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접대하는 자리라 술도 마셨고요. 음, 그렇구나. 이번 주말에 박서방이랑 같이 집에 좀 들러. 오랜만에 식사나 같이 하자꾸나. 주말에요? 또 모임 간다고 할 텐데. 재계약건 관련해서 겸사겸사 이야기하자고 하면 알아들을 거야. 재계약이요? 그래, 그렇게 전해다오. 그럼 주말에 같이 식사하는 걸로 알고 끊으마.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다음날 남편에게 들은 대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숙취로 얼굴 찡그리고 있던 남편이 기분 좋게 웃으며 묻더군요. 재계약? 정말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게 왜? 중요한 거야? 당연히 중요하지. 안 그래도 요즘 재계약 관련해서 장인어른하고 의견이 안 맞았거든. 계속 안 된다고 고집 피우시니까 답답해서 속상한 티 내비치기도 했어. 그래도 장인어른이 신경 쓰이신 모양이야. 식사 자리를 빌미로 재계약 허락해 주시려는 모양인데 이거 꽤 골치 아팠는데 잘 된대. 그런데 자기 주말에 라운드 모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취소해야지. 장인어른이 손 내밀어 주시는데 사위가 모른 척할 수 있나? 장인어른께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려줘.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출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동안 회사에서 아빠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대충 내막을 듣게 되니 갑자기 왜 식사하자고 연락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자 우리 부부는 친정에 방문했고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죠. 그러다 남편이 아빠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재계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아내한테 듣기로 식사하면서 재계약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그 일 관련해서 자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듣는 귀도 많고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이렇게 겸사겸사 자리 마련했네. 자네 혹시 장 대표랑 따로 만났었나? 아니, 장인어른께서 그걸 어떻게... 장 대표가 그러더군. 자네랑 재계약 관련해서 협상 미팅 진행하고 있다고.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반대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사전 미팅 잡은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대표님과 술자리를 가지며 재계약 협상해봤는데 자네 정말 실망이구만. 네? 내가 더 이상 장 대표랑 엮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왜 자꾸 인연을 쌓는 게야? 자네가 장 대표랑 따로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한번 떠본 건데 정말 만났을 줄은 몰랐네. 난 자네를 믿었어. 그런데 어찌 날 이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로 흘러갔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참았던 화를 터뜨리며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마음대로 장 대표 만났어요. 하지만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말만 꺼내면 반대부터 하시는데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 대표랑 재계약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글쎄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라서 그래? 압니다. 이 바닥에서 돈으로 사람 매수하는 게 특기라고 소문난 자죠. 하지만 우리가 매수 안 당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요. 뒤가 구린 건 분명하죠. 하지만 사람 말고 보유하고 있는 회사 기술력만 봐주세요. 절대 무시할 수준이 못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사업체에 꼭 필요한 협력 업체라고요. 그건 대체할 다른 업체 찾아보면 돼. 장인어른, 장 대표가 우리 회사 임원한테 뒷돈 주고 기술력 공유했던 사건이 있었어. 법정 싸움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 일 수습하느라 내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었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네. 난 말이지. 정정당당하게 경영하고 싶어. 돈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야. 그 사람 전적이 있으니 더 이상 믿고 맡기는 건 무릴세. 물론 자네가 매수당할 거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난 말일세. 그런 사람과는 아예 싹을 자르는 게 맞다고 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로지 회사에 이로운 것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보유한 기술력 딱 그거 하나만 보고 가고 싶습니다. 이 업체 말고 대체할 곳 찾기 힘듭니다. 어느 세월에 찾아서 협상하고 계약하냐고요.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 그건 걱정하지 말게. 안 그래도 다른 업체 물색하고 있으니 곧 계약할 곳 찾아낼 거야. 장인어른, 계약 관련된 사항은 엄연히 제 영역입니다. 저한테 다 일임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번 건은 안 된다니까. 아빠와 남편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금씩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던 엄마와 제가 가까스로 중재하며 상황을 무마시켰어요.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한순간에 식사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남편은 한동안 이런저런 한숨을 쉬며 힘들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대신 아빠를 설득해야겠다 싶어 연락을 드렸죠. 하지만 아빠는 매몰차게 제 부탁을 거절하셨습니다. 박서방이 너한테 시킨 거야? 이걸 그냥... 아니에요, 아빠. 난 그저 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아빠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장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세요?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돈으로 사고치긴 했어도 회사에 필요한 업체라고 하던데 꼭 잘라내셔야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죠. 솔직히 아빠랑 우리 남편 회사 합병하고 공동대표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네가 모르는 일이 있어. 아빠가 괜히 박서방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차마 너한테 알리지 못한 속사정이 있다고. 나중에 이 일 마무리되면 그때 털어놓을 테니 그냥 날 믿고 기다려 주렴. 제가 모르는 거라니요? 그게 뭔데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게 그 일 관련된 어떠한 말도 하지 말렴. 이만 끊어마. 남편을 도와주고 아빠와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한 전화였는데 아빠는 알 수 없는 말만 하시고는 끊었습니다. 대체 내가 모르는 일이 어떤 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무슨 일인지 남편한테 물어보면 전화한 이유를 알아야 할 테고 그런 괜히 아빠를 자극했다고 뭐라 할까봐 혼자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과 회사의 상황을 주시했어요. 날이 갈수록 아빠와 남편의 대립은 커지는 듯 보였고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다치셨다니.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가만히 눈만 감고 있던 아빠가 보였죠. 엄마는 저와 같이 울고만 계셨고 의사와 이야기 나누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빠가 왜 다치셨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래 무리하셨어. 이러다 쓰러지신다고. 연세도 있으니 날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대표 만난 거로 단단히 미운 털 박혔나 봐. 도무지 날 믿지 않고 혼자 그 많은 일을 처리하더라. 그러다 사고가 난 거야.
혼자 쓰러져 계신 거 발견해서 내가 병원으로 모시고 온 거야. 무슨 사고? 무리하게 일하시다 쓰러지신 것 같아. 그런데 하필 계단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굴러떨어지면서 머리가 크게 손상을 입으신 듯해. 뭐? 어떡해? 어쩌면 좋아. 그래서 의사가 뭐래? 우리 아빠 깨어날 수 있대? 장담할 수 없대. 연세도 있고 사고 당시 머리 손상이 커서 지켜봐야 한다더라. 현재 뇌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거 보니까 까딱하면 뇌사 판정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뇌사라고? 엄마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다 실신하셨습니다.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엄마를 보살펴드려야 했어요. 남편은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회사로 갔고 저 혼자 엄마와 아빠를 케어했습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 누워있는 아빠의 손과 얼굴을 닦으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신께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 아빠 깨어나게만 해달라고 수없이 빌었어요. 그러나 신은 저를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2주가 넘어가도 아빠는 깨어나지 못하셨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연락 한 통 없었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바쁜지 잘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병원으로 아빠 친구이자 변호사인 아저씨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오셨어요? 그래, 네 아빠 소식을 너무 늦게 들었어. 인제 와서 미안하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따로 연락 안 드렸는데. 혹시 제 남편이 아저씨한테 연락한 건가요? 며칠 전에 회사 일로 연락이 왔어. 그렇구나. 바쁜지 제 전화를 잘 안 받던데. 그러게,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 이 친구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혼자 감당하려면 바쁘겠지. 그 와중에 회사 상속 문제까지 처리하려면 골치 아플 거고. 네? 상속 문제라뇨? 아니, 모르고 있었어? 나한테 상속 관련해서 이것저것 확인하고 묻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깨어나실 건데 상속이라뇨? 아이고, 이런. 박서방이 걱정할까봐 너한테는 말 안 한 모양이구나. 박서방이 의사랑 통화해서 확인했대. 깨어나기 힘들 거라고 했다더라. 그래서 미리 상속 준비하려는 것 같아. 네 아빠 일은 안 됐지만 회사는 굴러가야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박서방 말대로 하루빨리 상속받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 아저씨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이해됐지만 그래도 말 한마디 없이 상속받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괘씸했습니다. 아저씨한테 전화할 시간에 아빠 좀 어떠냐고 연락 한번 못하나요? 너무 서운해서 엄마한테 잠시 아빠 맡기고 집에 다녀온다 했어요. 겸사겸사 갈아입을 옷도 챙길 겸 말이죠.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가려던 남편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깔끔한 차림새가 묘하게 거슬리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내비추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오랜만이네. 응, 옷 좀 챙기러. 자기 어디가? 회사? 아니, 그냥 미팅이 있어서 나가려고. 미팅? 그럼 또 술 마시는 접대 자리 나간다는 거네? 자기야, 아빠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 상황에선 그건 아니지 않아? 그게 왜? 왜라니? 아빠가 못 깨어나서 저렇게 누워 계시잖아. 자기는 우리 아빠 걱정 안 돼? 그날 이후로 연락 한 통 없고 아빠 보러 들리지도 않았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 못 깨어나고 누워있는 거 뻔히 아는데 괜히 연락해서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뭐해? 자기 마음만 더 아프지. 그리고 나 잠 한숨 못 자고 계속 일만 했어. 장인어른 자리 채우느라 누구보다 바쁘게 일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래, 자기 바쁜 거 잘 알지. 일하랴 상속받을 준비하랴 얼마나 바빴겠어? 뭐?
아빠 병실로 아저씨가 다녀가셨어. 상속 이야기 꺼내시더라. 자기 나 몰래 상속받을 준비하고 있었더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빠 지분이 있는 곳인데 자기 마음대로 상속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아? 진정하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자기 힘든 거 뻔하니까 괜히 말해봤자 좋게 안 들릴 것 같아서 상황 좀 지나가면 말하려고 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아빠 일이고 내가 아빠 딸인데 내가 알 권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지만 자기 장인어른이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상속받을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장인어른 상태 걱정된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 나 공동대표야. 장인어른 대신 나라도 회사를 책임져야지.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못된 놈 만들지 마. 아마 깨어나시면 나더러 잘했다고 칭찬하실걸? 이 회사 장인어른이 어렵게 고생해서 키우신 거잖아. 장인어른 쓰러지셨단 소문 돌아서 회사 여기저기 난리가 났어.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다 이참에 상속받아서 빨리 안정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변호사님께 연락드린 것뿐이야. 별 뜻 없어. 이게 다 장인어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장인어른 쓰러져서 좋다고 상속 처리할 놈으로밖에 안 보여? 그게 아니라 난 됐어. 자기한테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남편은 연락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서 다음날 짐을 챙겨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미안.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못 갔어. 지금 출발할 거야. 여보세요? 엄마, 울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무슨 문제 생겼어? 그런 거야? 네 아빠 깨어나셨어. 뭐? 알겠어. 남편한테 연락해서 얼른 갈게. 아니, 너 혼자 와. 어? 네 아빠가 박서방한테 말하지 말고 너 혼자 오래. 기니 할 말이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얼마나 고생하는데 같이 가야지. 나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박서방한테는 꼭 비밀로 하고 너 혼자만 오라셔. 우선 알겠어. 얼른 갈게. 왜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저 혼자 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어쨌거나 저는 서둘렀습니다. 영영 못 깨어나시면 어쩌나 무서웠는데 기적적으로 깨어나셔서 기쁜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저는 헐레벌떡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힘겹게 기대어 앉아있는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래,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하다. 아빠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이에요? 아빠 못 깨어나실까봐 엄마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런데 왜 저 혼자 오라고 하셨어요? 아빠 깨어나셨다는 소식 들으면 그이도 좋아할 텐데. 아빠는 힘겨운 손으로 저를 토닥이며 위로하시다 남편 이야기에 멈칫하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네? 박서방이 뭐라고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사실이 아니야. 그게 무슨... 내가 왜 사고 난 줄 아니? 다 박서방 때문이다. 그놈이 날 계단에서 밀쳤어. 뭐라고요?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왜 아빠를... 사고 나기 전에 네가 모르는 일이 있다는 말 기억하니?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박서방을 눈여겨보고 있었어. 합병한 다음부터 이상하게 회사 자금이 교묘하게 구멍나 있더구나. 그리고 알게 됐지. 박서방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박서방은 회사를 키우려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래서 장 대표 만나지 말라고 막았던 거야. 그 사람과 엮여서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늦었더구나. 이미 접대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상당했고 그걸 빌미로 무리한 계획을 체결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박서방에게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날 계단에서 밀치고 말았어. 아빠의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쓰러운 얼굴로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우리 딸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야죠. 아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인간 아빠한테 그런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빠 깨어났으니 회사는 괜찮아졌다고 해도 아빠를 죽이려고 한 사람과 제가 어떻게 더 살아요? 죄송해요, 아빠.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 뜻 따라주지 않는다고 아빠를 원망했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박서방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니.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 거두렴. 날 죽이려 하고 회사를 멋대로 이용한 놈, 내 딸 옆에 둘 수 없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니? 아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마음 단단히 먹으렴. 그놈 확실하게 처벌받으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박서방 건으로 일 처리를 하나 맡긴 흥신소가 있어. 내 후배가 소개해준 곳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데 장 대표까지 확실하게 엮으려면 다른 증거가 필요해. 아마 내가 이렇게 되고 나서 장 대표랑 계약 진행하려고 할 거야. 회사에 손해가 나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계약 말이다. 그 계약 절대로 성사시키면 안 돼. 그러니 네가 증거를 잡아주렴. 내가 흥신소 사장 연락처 알려줄 테니 그리로 연락해봐. 아빠는 지갑에서 흥신소 명함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함에 적힌 대로 전화를 걸었고 아빠 일을 말씀드렸죠. 따로 약속을 잡고 흥신소에 방문해서 그간 남편이 저지른 증거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빠가 말씀해 주신 것보다 추악한 짓을 더 많이 했더군요. 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곧바로 장 대표와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의 동태를 살피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니 슬슬 둘이 움직이더군요. 사모님, 두 사람 계약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계속 미행하고 잠복하면서 계약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확실한 일정 알아내는 대로 알려주세요. 저도 그날 동행할게요.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언제 계약하는지 알아보도록 지시했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어요. 흥신소 직원의 정보에 따라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장 대표라는 사람과 만나는 모습도 포착했죠. 둘은 한 고급 바에 들어갔고 저도 그들 몰래 따라 들어가서 다른 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남편과 장 대표가 들어간 방을 확인했어요. 어느 정도 술잔이 세팅되고 무르익었겠다 싶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마자 냅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자 남편과 장 대표라는 사람은 둘이 동그랗게 눈이 커져서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기가 여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공동대표인 아빠의 뜻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어. 마침 오늘 장 대표님하고 계약한다고 하길래. 뭐? 여길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가. 중요한 계약건이니까 집에 가서 이야기해. 싫어. 나 아빠 대리인으로 온 거야. 자꾸 무슨 대리인 타령이야.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데. 어머,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아빠 깨어났는데. 뭐? 깨어나셨다고? 나한테 회사를 위임하셨다는 서류 보여줄까? 저는 미리 아빠한테 받은 위임장을 꺼내서 보여줬고 남편은 서류를 읽어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서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 이거 범죄야. 서류 조작하면 큰일 난다고. 속고만 살았나?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어? 아빠가 깨어났으니까 장 대표랑 계약하는 현장 잡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가 타이밍을 잘 맞췄나 봐. 여기 계약서가 떡하니 있네. 이건 회사 변호사님께 잘 전달할게. 일이 안 되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맞다. 아빠가 대신 물어봐달라고 한 게 있는데 대답해 줄래? 자기 그날 계단에서 우리 아빠 왜 밀었어? 뭐, 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말하자 남편은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소름 끼치는 것 같아. 네가 우리 아빠 죽이려고 밀어놓고 어떻게 사고로 위장할 수 있니? 그러다 아빠 깨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의사한테 계속 캐물었겠지. 아빠 상태 어떤지, 깨어날 가망 있는지. 난 그게 걱정되어서 회사를 위해 그런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던 거야. 네 죄를 덮기 위함이었지. 근데 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뻔뻔하게 회사 물려받을 준비까지 하더라? 넌 아빠가 영영 못 깨어날 거로 생각하고 회사 물려받아서 지금처럼 구린 짓 하며 살려고 했지? 그런데 어쩌니? 네 계획 다 끝났는데?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나 봐. 아빠가 깨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어? 그리고 말이야, 너한테 돈 받고 계속 아빠 상태 알려주던 그 간호사, 우리가 돈 더 주고 매수했어. 계속 의식 없다고 거짓말하라고 했거든. 넌 의심 없이 그걸 철석같이 믿고 말이야? 뭐라고? 왜? 배신감 드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 나보다 더 치가 떨리진 않을 테니까. 그나저나 고마워. 현장 사진하고 계약서 건질 수 있게 해줘서. 뭐 이것 말고도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장 대표님까지 같이 걸어야 해서 이 증거들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기념으로 나도 선물 하나 줄게.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이혼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합의 이혼장을 발견하고 놀라서 벌떡 일어나 이혼장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우리가 왜 이혼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두 번 다시 이딴 거 보여주지 마. 절대 이혼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하긴 지금 네 상황에서 이혼은 정답이 아니지. 어떻게든 나랑 아빠 연 잡고 있어야 살아남을 테니까. 하지만 난 너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 소름 끼치고 추악해서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찢는다고 소용없다는 소리야. 그깟 종이 쪼가리 찢어버린다고 내가 너랑 못 헤어질 것 같니? 네가 우리 아빠를 계단에서 밀치기 전에 흥신소에서 네 뒤를 캐고 다녔어. 증거까지 다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오늘 증거까지 더해지면 넌 정말 끝이겠다. 뇌물수수, 횡령, 살인미수. 이 많은 죄 어떻게 감당할래? 넌 반드시 나랑 이혼하게 될 거야. 버텨도 소용없다고. 저는 몸을 돌려 룸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머릿속으로 상황 파악을 다 끝낸 남편은 급히 제 앞길을 막아서며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비켜. 자기야, 내 말 좀 들어줘. 왜 내 말은 안 듣고 의심부터 하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렇게 증거가 뻔한데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있어? 우리 아빠가 직접 말씀하셨어. 그날 네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아빠가 모든 걸 밝힌다고 하니까 네가 한 더러운 짓 다 들통날까 봐 죽이려던 거 아니었냐고? 아니야. 그거 다 모함이야. 이 바닥에서 날 매장하려고 거짓말한 거라고. 내가 뭐하러 장인어른을 죽이려 하겠어. 난 결백해. 정말이야. 자기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우선 내 말 좀 들어보고 결정해줘. 나 자기 남편이야.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말도 안 믿어줄 거야? 이걸 뱀의 혀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하고 제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감히 그 입에 저를 맹세한다고 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냅다 그놈의 뻔뻔한 면상을 한 대 쳐버렸어요. 어디서 감히 그 더러운 입에 날 올려? 넌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니? 우리 아빠 회사를 갖는 게 목적이었냐고?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야. 넌 날 이용한 거야. 네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우리 아빠를 희생시킨 거라고. 그래서 넌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날 기만하고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한 죄,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끝까지 뻔뻔하게 나와봐. 그럴수록 더 추해지는 건 너니까. 모든 증거 다 경찰에 제출할 거야. 회사 변호사 통해 걸 수 있는 거 소송 다 걸어서 네 추악한 민낯 꼭 밝혀줄게. 저는 남편에게 묵직한 경고를 날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증거를 제출했죠. 그리고 변호사 아저씨를 통해 그 인간에게 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겁이 난 남편은 야반 도주하고 자취를 감췄지만 이내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지 못하고 잡혔어요. 조금씩 호전되고 계신 아빠는 휠체어를 타고 저와 경찰서에 방문했습니다. 며칠 만에 본 거지만 수갑차고 앉아있는 행색이 참 없어 보이기 그지없었어요. 그 인간은 짧은 사이에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수척해진 몰골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날 일은 오해십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막 몰아붙이셔서 흥분한 건 맞지만 죽일 생각은 결코 없었어요. 그건 단순한 사고일 뿐이었어요. 감히 장인어른을 죽이려 하다뇨. 제가 미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일 생각이었으면 병원에 모시고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장인어른 제가 살린 거나 다름없었어요. 아니, 제가 살린 거라고요. 제가 장인어른 생명의 은인인데 이렇게 저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생명의 은인 운운하는 꼴이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인간은 끝까지 갱생할 수 없겠구나 확신이 들었죠. 아빠도 저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신 듯 했어요. 아빠는 가볍게 남편의 헛소리를 무시하고 챙겨온 서류를 형사님께 제출했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제가 챙겨뒀는데 딸한테 미리 전해주지 못했어요. 뒤늦게 확인해서 이렇게 제출하러 오게 되었네요. 이게 뭡니까? 제 전 사위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불법 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장인어른! 내가 왜 네 장인어른이야? 니놈이 벌인 추악한 짓 때문에 딸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도 딸을 위해서, 못난 사위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딸을 위해서라면 내 놈한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진작 잡아쳐놨어야 했다는 걸. 너무 뒤늦게 깨달아버린 거지.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내 실수 다 씻어내마. 넌 이제 내 사위도 딸의 남편도 아니야. 이미 이혼 소장 들어갔어. 넌 네 저지른 죄값 달게 받으면서 감방에서 어디 한번 실컷 썩어봐. 장인어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 너그러이 품어주세요. 저 돈만 보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결혼이란 말입니다.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절규했고 아빠와 저는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와의 이혼을 합의해줬습니다. 그렇게 우린 남남이 되었고 아빠는 꾸준히 재활치료받으며 전처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회사 일은 내려놓고 싶다 시기에 제가 아빠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는 중이에요. 그 인간이 망쳐놓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메꾸느라 꽤 고생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참 힘들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똘똘 뭉칠 기회가 되었다고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